안녕하세요, 박시학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중국에 있는 우리 역사 유적지를 가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올해 3월 달에 중국과 일본을 갔다가 오랜만에 해외로 촬영을 하러 오게 되었습니다. 참 중간에 좀 짬 시간이 나가지고 회사에 연차를 쓰고 오게 되었고요. 저는 중국 연길이라는 곳에 있고요. 이번에 중국을 돌아다니면서 두 곳을 탐방해 볼까 하는데, 한 곳은 독립운동가이자 시인 윤동주 생가를 방문할 거고요. 그리고 한 곳은 발해 유적을 한번 찾으러 돌아다녀 볼 건데요. 윤동주는 일제강점기 시대 때 사람으로서 그의 부모님은 조선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때 당시에는 일본인의 핍박을 피해 이곳 간도로 이주를 많이 했기 때문에 정확히 태어난 곳은 이곳 중국 용정이라는 것이고요. 그 용정에 있는 명동촌이라고 있는데 그곳으로 한번 제가 가보려고 하거든요. 거기서 한번 윤동주 생가를 방문해서 흔적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길공항에 도착했고요. 작은 규모의 공항입니다. 인천공항 같은 경우에는 들어가고 나올 때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린 반면, 이곳에서는 굉장히 빠르게 비행기에서 내린 다음 5분 만에 빠져나올 수 있었습니다. 공항에서 택시를 타고 바로 윤동주 생가가 있는 명동촌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연길공항에서 명동촌까지는 차 타고 대략 40분 정도 걸리며 도시 외곽에 위치해 있어 대중교통으로 가기에는 매우 어렵습니다. 참고로 조금만 더 가면 두만강이 보이는 북한이 있습니다. 택시에서 내렸는데 주변에 아무것도 없어서 좀 당황스러웠습니다. 윤동주의 생가가 있는 명동촌으로 왔고요. 제가 공항에서 여기까지 오면서 느낀 거는 그 도로의 간판도 그렇고 식당 같은 데나 간판에 한글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제가 중국을 많이 돌아다녀 봤는데 여기만큼 한글 간판이 많은 건 처음 봤거든요. 진짜 중국어를 모르고 와도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네요. 아무래도 이곳에 조선족 분들이 많이 사니까 그런 영향도 있는 것 같고, 조선 사람들이 이주해서 많이 살았기 때문에 이렇게 한글의 영향을 많이 받지 않았나 싶습니다. 명동 윤동주 생가입니다. 이렇게만 보면 그냥 한국의 한 시골 마을인 것처럼 보입니다. 마을 이름의 명동이란 뜻은 조선을 밝히는 마을로, 여기서 동쪽은 조선을 뜻합니다. 당시 조선 사람들이 많이 살았기 때문에 이름을 명동촌으로 지었습니다. 윤동주의 대표적 시집인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가 이렇게 앞에 나와 있습니다. 윤동주 생가에 도착을 했습니다. 근데 중국 조선족 유명 시인이라고 나오네요. 국적이 변경된 것 같네요. 조금 이게 안타깝네요. 윤동주가 중국에서 태어나긴 했지만 그래도 이 뿌리는 조선이거든요. 중국 조선족이라고 하면 아예 그냥 완전 중국인으로 된 경우라서 이게 조금 아쉽네요. 입장료가 있고요. 1인당 32안입니다. 입구에서부터 윤동주의 시들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윤동주는 1917년에 태어난 일제강점기 시인으로 대표적인 작품으로는 서시, 별에는 밤, 자화상 등이 있습니다. 그는 일제에 저항하는 활동을 하지는 않았으나 그의 시에서 조국의 독립과 자유를 갈망하는 내면적 저항의식이 드러났습니다. 이렇게 곳곳에 시가 쓰여져 있네요. 특히 윤동주는 고향에 대한 그리움과 가족, 친구의 안부, 자신의 고뇌와 심경을 표현한 시를 자주 썼는데, 이국 땅에 살았지만 한 번도 중국어로 시를 쓴 적이 없었습니다. 와, 시가 진짜 많구나. 여기 돌에다가 다 새긴 게 윤동주의 시거든요. 대표적으로 윤동주의 유명한 시인 서시입니다.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이 없기를.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그리고 나한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치운다. 서시는 일제의 억압 속에서도 묵묵히 자신의 신념을 지키며 조국과 인간에 대한 사랑을 간직하며 살아가겠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 我们这里不让随便摄像啊，要摄像用手机拍照可以。 맞아. 갑자기 관리인이 와서 한국인이라 하니 영상을 찍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좀 당황스러웠습니다. 근데 여기 진짜 영상을 못 찍게 하네요. 사진은 찍어도 된다고 하거든요. 뭔가 자기들도 찔려서 그런가? 예, 참 황당합니다. 예. 윤동주 생가는 작년에 논란이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한중 관계가 별로 좋지 않을 때였고 중국 포털 바이두에는 윤동주의 국적이 중국으로 되어 있는 등 우리나라 외교부의 항의로 인해 폐쇄 논란이 있었는데 아직도 포털에는 중국인으로 되어 있고 여기서 소개 자체를 중국인이라고 하니 한국인이 영상을 찍는 거에 대해서 달가워하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윤동주 생가 예터라고 설명이 나오는데 이렇게 여기도 처음부터 중국 조선족 유명 시인 윤동주라고 나오네요. 뭔가 약간 씁쓸합니다. 중국 용정시에서 역사적 의의와 유래를 고려하여 1994년 윤동주 생가를 복원하였다고 합니다. 예전 윤동주 생가고요. 안에 보지는 못하네요. 안에 들어가는 거는 안 되고요. 그래도 이렇게 좀 흔적이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윤동주는 자신이 쓴 시를 모아서 시집으로 발간할 예정이었는데 그게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거든요. 하지만 일제강점기였기 때문에 문화적으로도 일본이 많이 흡수하려고 했기 때문에 한글로 글을 쓴다는 건 어려운 일이었고 그 꿈을 접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음은 윤동주 전시관으로 가보았습니다. 그가 태어난 용정에서부터 지금의 연세대학교인 연희전문학교 시절을 거쳐 일본 유학 시절까지 그의 일대기를 볼 수 있었습니다. 윤동주의 아버지는 의대나 법대 쪽으로 가길 강력히 원했지만 그의 고집을 꺾지 못했고 윤동주는 연희전문학교 문과에 입학하는 데 성공합니다. 연희전문학교 시절 좌측은 윤동주, 우측은 친구 정병욱과 함께 찍은 사진입니다. 참고로 정병욱은 윤동주가 사망한 후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의 친필 원고를 보존하고 유고를 모아 시집을 간행한 인물로 유명합니다. 그 덕분에 현재까지 윤동주의 시가 알려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윤동주라고 하면 떠오르는 인물 사진입니다. 제가 어릴 적 봤을 때 매우 잘생겼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의 일본 유학 시절 사진도 있었습니다. 리쿄 대학 시절은 감시 대상이 되어 교련 수업에서 여러 고초를 당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한국인이기 때문에 그런 듯 아닐까 싶었습니다. 윤동주는 그의 사촌 송명구와 함께 조선인 유학생들 포함 조선인 학생 민족주의 그룹 사건으로 경찰에 체포되어 후쿠오카 형무소에 수감이 되었습니다. 그는 형무소에서 생체 실험의 대상이 되어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약 1년 7개월 동안 수감 생활을 했었는데 팔팔했던 그가 갑작스럽게 광복 6개월 전 27살의 젊은 나이에 뇌혈혈로 사망했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같은 주사를 맞았던 송몽규도 윤동주 사망 후 한 달도 안 되어 사망하였습니다. 당시 일제의 만행에 끔찍함을 느꼈습니다. 여기 시인길이라고 이정표가 있는데 윤동주 생가는 이제 봤으니까 명동학교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좀 시알못이라서 윤동주의 시 중에 서시하고 별의 는 밤 말고는 몰랐었는데 여기 와서 윤동주의 시에 대해서 좀 더 알게 되어서 좋은 것 같습니다. 이 별의 는 밤도 옛날에 그 한컴 타자 연습으로 알았습니다. 이곳이 명동학교의 입구입니다. 명동학교라 따로 간판은 없었고 중국 조선족 교육 제1촌으로 나와 있었습니다. 명동학교는 1908년에 세워진 민족교육기관입니다. 교육 목표는 항일 독립 정신에 두었고 천여 명의 애국 청년들이 이곳에서 졸업을 하였습니다. 명동학교를 세운 김야견입니다. 김야견 역시 한국의 독립운동가로 당시 후세를 위해 민족교육과 독립사상을 가르치는 명동학교를 운영했습니다. 이곳에 윤동주와 송명규 등 여러 독립운동가들이 학창시절을 보냈다고 합니다. 명동학교의 터인데 기념관으로 만들어놨다고 합니다. 지금 운영은 안 하는 것 같네요. 안에 뭔가 전시한 게 있긴 하는 것 같은데 지금 운영은 안 하는 것 같습니다.
들어가도 되나? 근처에 있는 송몽규 생가입니다. 윤동주와 같이 자랐으며 형제처럼 지냈습니다. 송몽규 역시 독립운동가로 윤동주의 고종 사촌 형제입니다. 윤동주와 어린 시절을 보내며 연희전문학교를 거쳐 일본 유학까지 함께 했었던 인물입니다. 그는 어린 시절 활발하고 리더십이 뛰어나 성적도 우수했으며 일찌감치 독립 문제에 관심을 갖고 상해 임시정부를 찾아가는 등 윤동주에게 적지 않은 영향을 주었습니다. 와, 이거 진짜 잘 돼 있네. 영화 동주가 개봉되면서 윤동주와 같이 항일운동을 했던 송몽규가 한국인의 관심이 커지면서 송몽규의 집도 복원을 했다고 합니다. 안타까운 건 윤동주가 광복 6개월 전에 후쿠오카 감옥에서 사망한 게 더욱더 안타까운 것 같고요. 일제시대 때 금지되었던 그의 시집이 광복 3년 후에 다시 출간하게 되어서 세상 밖에 알려지게 되며 우리는 그의 시를 보면서 공부를 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은 발해 유적지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